Everybody, eyes up here. 드디어 마블에 대항하는 DC의 첫 영화 슈퍼맨 리부트가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슈퍼걸, 배트맨 등 DC가 마블을 잡기 위해 새롭게 리부트한 작품들 소식도 있는데요. 과연 DC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 수 있을지 먼저 슈퍼맨 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단 1분 만에 세계관 정리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슈퍼맨 영화는 슈퍼맨의 기원과 탄생을 아주 자세히 그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맨 오브 스틸이죠. 슈퍼맨의 탄생 과정을 그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슈퍼맨 영화가 워낙에 많다 보니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는 게 누군가에겐 흥미롭지만 누군가에겐 정말 지루하다는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몇 세기 전, 몇 년 전, 몇 주 전 이야기를 자막 한 줄로 풀어버리며 단 1분 만에 관객들을 이해시켜버렸죠. 전 개인적으로 이 도입부가 정말 마음에 들었고 미소를 지으며 관람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영화를 보면서 신선한 경험을 했던 게 저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가고 속으로 슈퍼맨을 응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고편을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로 인식되는 슈퍼맨이 얼음 바닥에 처박혀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번 영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슈퍼맨이 대체 누구에게 이렇게 당했고 그 존재는 무엇인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영화가 진행되며 슈퍼맨은 의외로 나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약하다는 게 힘이 약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측면의 시련을 겪게 되며 슈퍼맨이 고뇌하게 되기 때문이죠. 일단 앞서 말씀드린 슈퍼맨의 첫 패배에 더불어 그가 파워 측면에서 밀리는 모습이 꽤나 자주 등장하고 신체적인 능력에서의 시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시련 또한 겪게 되죠. I'll destroy you. And of course, that reporter you always do interviews with. 특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을 마주하는데 마치 다크나이트를 보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Killing is making a choice. 이 영화에서 슈퍼맨은 지금까지와 달리 다소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어떻게 보면 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관객 입장에서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지만 각본과 연출이 잘 짜여 있어 오히려 슈퍼맨의 입장이 이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지금까지의 슈퍼맨 영화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슈퍼맨의 감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슈퍼맨이 너무 강력한 탓에 언제나 강력한 빌런이 탄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인 피해들이 있었죠. 지금까지 슈퍼맨은 이 피해들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보일지언정 언제나 침착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슈퍼맨은 그렇지 않았죠. 왜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냐,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았냐 묻는 사람들의 태도에 슈퍼맨은 그동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지켜볼 수 없다며 오히려 화를 내기까지도 했습니다. People were going to die. 이런 슈퍼맨의 태도는 아 슈퍼맨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며 그의 감정적인 태도에 반대하는 것보단 오히려 슈퍼맨에게 공감하게 되는 매우 아이러니한 감정을 선사했습니다. 이런 빌드업이 있다 보니 슈퍼맨도 약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고 그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시련에 대해 막강한 슈퍼맨이 당연히 이겨낼 것이란 생각보단 그를 걱정하고 응원하게 되는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번 영화에서 슈퍼맨의 인간성에 대해 집중한 것 같은데 아마 이 지점이 가장 많은 호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슈퍼맨이 등장했다 하면 당연히 빌런을 처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사이다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너무 진부하다는 평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무적과 같은 모습을 보고 싶을 수도 있어 호불호가 조금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번 영화에 대해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등장인물들이 여러 보였고 진입장벽이 있을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어떻게 만든 건지 진입장벽이 전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슈퍼맨을 돕는 히어로가 등장하긴 하지만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깊게 들어가지 않고 조연은 딱 조연으로 그치는 게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DC의 경쟁자 마블은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를 보지 않으면 영화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하게 만드는 짓을 하고 있는데요. You want me? Come and get me. 이로 인해 마블 작품은 엄청난 진입장벽이 생겼고 DC는 이걸 보고 배운 건지 진입장벽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주인공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간단한 스토리를 선보이며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고 꼬아둔 것 하나 없는 작품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이번 영화의 감독을 제임스 건이 맡았는데 바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로 유명한 감독이죠.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액션과 연출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컨셉과 주제를 드러내며 관객과 평론가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슈퍼맨 영화가 이 메시지를 이어받았고 영화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What makes you
그리고 OST가 진짜 사기였는데요. 슈퍼맨의 S가 크립톤 행성에서 희망을 뜻하는데 이 희망이란 감정을 선사하는 OST였으며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됐을 땐 잠시 벅차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장점을 얘기했지만 당연히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제임스 건 감독의 색채가 강하게 묻어나는 작품이라 다소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점이 있죠. 사실 이건 큰 문제는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은 빌런의 서사가 조금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히어로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빌런의 설득력인데요. 요즘 대차게 까이는 마블에서 탄생한 최고의 빌런 타노스가 옳게 된 빌런의 예시이죠. 빌런이 단순하게 강력한 힘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빌런의 행동이 이해가 되고 그의 행동이 틀렸는지 생각해보게 되는 게 중요한데 타노스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빌런이었죠. 이번 슈퍼맨 영화의 빌런은 렉스 루터였는데요. 그는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한 번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친 걸 넘어 진짜 광기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줬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슈퍼맨을 죽이겠다는 집념. Now God is good as dead. 그리고 어떻게든 슈퍼맨을 궁지에 몰아넣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Now the mother of a flying demon must be a witch. I don't know! I would not let them tell me! Now, if you kill me, Martha dies. 이때 렉스 루터는 슈퍼맨도 자신과 같은 인간임을 증명하고자 했고 그를 끊임없이 몰아붙이며 슈퍼맨을 고뇌하게 만들었죠. DC의 작품이 원래 어두운 색채가 강했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봉한 슈퍼맨은 다소 가벼운 느낌으로 관객에게 다가가고자 했고 그러다 보니 설득력이 떨어지는 건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영화 자체는 괜찮았고 마블과 DC의 장점이 모호하게 섞이긴 했지만 리부트는 나름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식 발표되진 않았지만 이미 슈퍼맨 2편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임스 건이 말하길 지금 작업 중인 내용은 직접적인 속편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한 건데요. 이 말은 슈퍼맨 1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의 이야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어쩌면 제임스 건이 재해석한 슈퍼맨의 기원을 그려낼 것 같기도 하죠. 특히 이번 영화에서 크립톤 행성에 대한 떡밥이 안 풀린 게 몇 개 있는데 그 떡밥을 풀기 위해 과거 이야기를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DC는 여러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슈퍼맨에 잠깐 등장했던 슈퍼맨의 조카 슈퍼걸이 올해 5월 촬영을 마쳤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슈퍼걸은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원더우먼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슈퍼걸은 이미 2015년에 드라마로 시작해 2021년까지 무려 6개의 시즌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갔으며 큰 성공을 얻은 끝에 만화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였죠. 또한 그저 그런 슈퍼맨 여자 버전이 아닌 독보적인 캐릭터를 탄생시키며 많은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리부트 전 DC 이후의 작품인 플래시에서 여러 버전의 슈퍼걸도 함께 보여줬고 슈퍼걸 액션이 슈퍼맨 정도는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냈죠. 이때 슈퍼걸을 아직 잊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안타깝게도 배우 교체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DC가 스토리는 구릴지언정 액션 하나만큼은 믿고 봐도 되는 만큼 결과물을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 슈퍼맨에 나왔던 멍멍이 크립톤은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Crypto! What the hey, dude? I thought you destroyed the whole. Ow! Stop! Ow! Stop! 사실 이번에 슈퍼맨을 보면서 고양이로 땜빵하려 했던 마블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Saber crew, stop running and let the focus eat you. You will be fine. 하지만 크립토라는 캐릭터 자체가 가진 매력이 꽤나 컸고 슈퍼맨의 인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로 느껴졌으며 의외로 많은 팬층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죠. 코믹스와 같이 유쾌한 시트콤 형식의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나온다고 하니 가볍게 시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DC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히어로 배트맨이 등장하는 브레이브 앤 볼드 소식입니다. 사실 DC 코믹스 팬이 아니더라도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 중 다수가 꼽는 최고의 영화가 바로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이죠. Because he's not a hero. A dark knight. 크리스찬 베일의 배트맨은 최고의 배트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배트맨이 있었지만 DC 유니버스가 리부트되면서 어떻게 보면 배트맨을 완전히 새롭게 도입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배트맨 브레이브 앤 볼드는 영화 이전에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됐었는데 배트맨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어두운 모습보단 코믹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배트맨과 로빈의 영화로 제대로 개편되었으며 고담의 배트 패밀리 그리고 다양한 빌런들의 등장이 예고되었죠. 또한 배트맨의 사이드킥인 로빈이 배트맨의 아들이라는 독특한 설정 때문에 깊은
깊이 있는 이야기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로빈은 DC 유니버스의 암살자 집단인 리그 오브 어세신에서 훈련받은 뒤 아빠인 브루스 웨인과 함께 히어로 활동을 하는 것인데 아마도 가족이라는 설정을 이용해 캐릭터가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낼 것 같습니다. 다음은 The hell are you supposed to be? I'm vengeance. 같은 캐릭터를 쓰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선보이는 DC 엘스월드의 최강자 더 배트맨 2 각본이 완성되었습니다. I'm Batman. 더 배트맨 파트 2는 계속해서 제작이 지연되었고 로버트 패틴슨이 쓴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지금 각본이 완료된 만큼 곧 촬영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더 배트맨은 배트맨 실사 영화 중에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인생 영화로 꼽히는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다음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것은 더 배트맨 파트 2에서 조커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요. 1편에선 배트맨 최대 숙적 조커의 모습을 전부 보여준 게 아니라 조커인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정도만 보여줬습니다. You think they deserved it? 이에 따라 파트 2에서 조커가 등장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태이며 리부트를 시작한 DC에게 조커는 말 그대로 조커 카드로 준비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 외에도 원더우먼 리부트 소식, 그린 랜턴의 부활을 앞둔 랜턴즈 시리즈 등 DC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P였습니다.